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젊은 정치인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 미래통합당 저스티스리그의 백경훈 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본격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다시 또 속보가 들어왔네요. 코로나19 군인 확진자가 첫 발생했습니다. 제주에서 근무하는 해군 병사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여러분들께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좀 이게 더 많은 확진자가 나와서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자, 장경태 위원장은 동대문구 을로 출마 지역구를 확정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현역 의원이 민주당 의원인데 경선하는 겁니까? 네, 아마도 뭐 큰 이변이 없으면요 할 텐데요. 저도 어찌되었건 첫 서울 생활을 동대문에서 시작했고요. 또 지역에 있는 서울시립대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동대문구와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잘 호흡할 수 있는 후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선거운동 나가기도 좀 그렇겠습니다. 코로나19보다는요, 아마 요즘에 후보들이 느끼실 텐데, 너무 추워서요. 정말 한 10분, 20분 있다 보면, 제가 한 2시간 정도 서 있다 보면, 출퇴근 거의, 시간에? 네, 그건 뭐 기본인데요. 너무 추워가지고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경훈 위원은 경기 고양시 갑에 출마할 예정이네요? 예, 출마 선언은 했습니다. 예. 여기는 현역 의원이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인데? 예, 맞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너무 고향 갑에 있습니다. 강한 상대를 잡은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들 많이 보시긴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있어야 될 곳이 거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제가 해왔던 일이 우리나라가 이 혁신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고, 예. 저는 이제 그런 활동들을 또 당에서 좋게 보고 또 영입도 해주셨고, 예. 어쩌면 그런 이 청년 세대, 미래 세대와 가장 이제 대척점에 있는 이 사람이 저는 심상정 의원이라고 생각을 했고, 뭐 기득권 노조를 대변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그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고양시 갑에 출마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예, 어떻게 해요? 그 당내에서 경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뭐 당내에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경선부터 또 해야겠네요. 뭐 이제 공관위에서 뭐 잘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다 했고, 네. 이제 공관위에서 뭐 잘 판단을 해서 뭐 이렇게 교통 정리를 좀 잘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뭐 교통정리를 해서 다 단수 공천을 받든 뭐 경선을 하든 어쨌든 예선을 치르고 본선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본선 경쟁력은 두 분은 자신하십니까? 만일 각 당의 후보가 된다고 하면.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구도나 명분 그리고 뭐 본선 경쟁력에서는 그래도 다른 후보들보다 나은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쩌면 이제 심상정 의원이 그동안 해왔던 그런 정치의 정반대편에 제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그런 진화되지 못한 운동권 정치를 밀어내는 것이 제가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저는 대척점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네, 그 부분이 이제 선거에 있어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지역에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후보를 낼 텐데. 네. 그럼 정의당과 민주당이 혹시 표를 나눠먹게 하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예,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아무래도 3자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더 치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한쪽에서는 청와대 무능과 싸워야 되고, 또 한쪽에서는 그런 정의당에 진화되지 못한 그런 또 정치인과 또 싸워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장은 이 동대문구 을이 지금이야 민주당 의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홍준표 대표가 했던 자리죠. 네, 쉽지 그렇습니다. 않은 밭 같은데. 저도 홍준표 대표께서 출마하시길 바라고 있는데요. 뭐 어찌되건 계속 양산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저도 이제 15년간 인재 육성 1호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되건 이 중앙 정치와 지역 정치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잘 추진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고요. 또 가장 좋은 국회는 국민을 닮은 국회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젊은 국회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국회가 싸우거나 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일을 하는 국회, 어떤 주민들의 심부름을 하는 일꾼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15년 동안 인재 육성 후보였어요. 저 혼자 셀프 육성했습니다. 어떤 분은 셀프 공천 하시더라고요. 네. 자, 두 분 다 청년 후보니까 당연히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해봅시다. 강서갑에 민주당 예비 후보로 등록한 김남국 변호사. 현역 의원이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인데, 금태섭 의원이 김남국 변호사가 출마를 하면 조국 대 반조국
전선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걸 내가 맡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김남국 변호사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청년 후보인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시냐. 경선할 기회라도 도전할 기회라도 갖게 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일단 우리 당의 경선이라서 좀 언급하기 조심스럽긴 한데요. 예. 저는 이제 정략적 해석보다는 정책적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약간 조국 수호 프레임을 좀 끄집어낸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찌되고 공수처를 찬성하고 혹은 공수처를 반대한 후보는 당내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적 대결을 통해서 당원들께서 선출하고 또 안심번호 저희 같은 국민 여론조사를 대입하니까요. 국민들이 또 선택한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로서 선택받으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프레임을 약간 정략적으로 자꾸만 소환하고 있다. 억지로 좀 언론에서 소환하는 느낌도 받고요. 사실 정치 신인과 현역 국회의원과의 대결에서 오히려 이제 다윗인 김남국 변호사의 오히려 선전을 기대하는 당원도 있을 수 있고요. 오히려 또 어떻게 보면 또 민주당이란 다양한 어떤 목소리들이 또 발현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또 당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또 후보들의 경쟁에 따라서 저는 선거를 통해서 잘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경선 기회조차 막는 것은 부당하다. 아무래도 경선 기회는 보장하는 게 좋겠죠. 예. 네. 금태섭 의원이 골리앗인가요? 현역 의원이니까 골렛으로 봐야죠.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저는 그 얘기하시면서 청년 세대 앞길을 막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왜 여기서 또 청년이 나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변호사분이 청년과 관련된 그런 그동안의 활동들을 해오셨다든가 정치 활동을 하셨다면 또 모르겠지만 전혀 다른 활동들을 해오시다가 갑자기 왜 여기서 분리하니까 또 청년을 찾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분이 그동안 해왔던 궤적을 좀 보면 조국 백서를 주도하시고 또 개싸움 운동본부인가요? 그런 활동도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조국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해오신 분이 이제 그 조국을 심판하자고 했었던 금태섭 변호사에게 붙자고 하는 것이 누가 봐도 이제 이런 프레임이 금태섭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누가 봐도 이제 이런 프레임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걸 자꾸 이제 금태섭 의원의 책임으로 자꾸 미루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그 지역에 민주당에서 김남국 변호사를 만약에 전략 공천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백경원 의원의 지금 지적이 굉장히 일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경선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프레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태섭 의원이 현역 의원이고 조직도 갖고 있고 지금 김남국 변호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선에서 이기면은 조국 대 반쪽 프레임은 자연스럽게 깨질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민주당 내의 일이니까 이제 거기서 알아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는 일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현재까지만 봐도 이제 그렇게 구도가 보여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남국 변호사는 여기 공천 신청하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요. 그건 이제 개인의 자유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누가 봐도 이제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조국 대 저는 좀 아쉬운 게 저런 프레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국소를 했던 게 김남국 변호사는만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300만 촛불 시민들이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국 백서라고 자꾸 표현하시는데 오히려 검찰 개혁 일지입니다. 정확하게 저는 이런 부분을 자꾸만 이제 어떤 프레임을 싸서 공격하는 포인트를 좀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황교익 우리 또 칼럼니스트가 말씀을 잘해 주셨더라고요. 예를 들면, 남의 당 경선에 왜 이렇게 언론과 타당이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지, 언제부터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이렇게 듬뿍듬뿍 넘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되건 저희가 당내 경선에서 당원들이 선택합니다. 이건 지도부의 선택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본선에서 잘 경쟁하시면 됩니다. 방금 이 언론과 다른 당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다 이런 이야기 해 주셨는데, 미래통합당 입장으로서는 이 공천 과정에서 이렇게 불협화음이 들리는 게 어떻게 구도상 또 전략적으로 나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민주당은 민주당의 일을 잘하면 되고 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은 미래통합당의 일을 잘하면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그 조국 그 건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우려, 언론의 또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다른 얘기 해봅시다. 미래통합당 이야기인데요. 지금, 통합의 후유증이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당대당 통합입니다만은 보여지는 모습은 흡수통합처럼 보여져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보수당 의원들을 앞에 이렇게 세워서 이야기한다든가 그래 불만을 드러냈잖아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또 불만 문자 메시지 언론에 공개되면서 아마 이회원 의원 공천과 관련된 것일 텐데 시작부터 삐그덕거리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좀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진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호 공관위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건 또 사실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누구든 뭐 어떤 세력이든 또 어떤 지역이든 불만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공관위는 또 공관위의 일을 계속 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예. 어찌됐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공천에 대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예. 그 결과에 대해서는 뭐 이제 국민들이 그래도 믿고 이렇게 지지해 주셔도 좋다, 응원해 주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인사말에서도 소수당, 소위 세보수당이나 전진당을 앞에 두고 인사말을 하라고 얘기하셨던 것도 또한 결국에 흡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새 학기라든지 새 학급을 모습으로 저는 이 미래통합당이 나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그분들을 전학생으로 대우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미래통합당의 앞으로의 뭐 방금 갈등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고 예상하셨는데, 뭐 사실 갈등 정도이겠습니까? 아마 뭐 유승민 대표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괜히 결혼했다, 2년 전 괜히 결혼했다라고 이제는 이혼 하기 잘했다라고 표현했던 안철수계와의 결별처럼 유승민 대표의 결단이 혹은 어떻게 될지 좀 다들 관심 있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유승민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함께했던 의원들의 어떤 위치랄까요, 공천이랄까요, 여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이혜훈 의원도 일단 그런 게 이제 불안해서 아마 그런 상담을 했을 것 같고. 근데 이혜훈, 뭐 하태경, 지상욱, 정병국, 오신환, 뭐 이현주 의원 공천 문제도 지금 잡음이 좀 일고 있거든요. 뭐 부산에 오면 안 된다. 이게 조금 심각해지진 않을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공관위에서 이렇게 기존 소속과 상관없이 공정한 심사를 하겠다라는 뭐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어느 정도로 이제 좀 배려가 필요한 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치는 또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고, 심사로 풀어야 될 게 있고 또 정치로 풀어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 그 과정에 있는 것 같고, 김영호 공관위가 그 사이 어디쯤에서 균형점을 예.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그 시간이, 그러니까 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공천 잡으면 어쩔 수 없, 양당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네. 어쩔 수 없으니까 어느 부분이 그런 후유증을 최소화하느냐, 이런 문제점이 남아 있겠죠. 좀 지켜보고요. 자, 다음 문제는 두 분이 아마 세게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래통합당의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제1당이 미래통합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이건 도를 넘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장경태 위원장부터 하시죠. 그러니까 아직도 미래통합당은, 그리고 심재철 원내대표는 아직도 대선이 끝나지 않은 듯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3년이나 지났는데요. 계속적으로 그런 선거 프레임에 갇혀 있다. 그리고 사실 부정부패나 불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국정농단이 일어났던 것도 아닙니다. 선거 승리가 마치 탄압이라는 공식을 너무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싶고요. 참 우리가 기생충 영화를 보면서 사관왕의 정말 영광도 누리고요. 또 봉준호 감독이 박근혜 정부 당시의 문학의 블랙리스트였습니다. 결국 일당이 되면 정치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 이런 것으로밖에 안 보이고요. 아직도 이 마인드가 정말 좀 변하지 않으셨구나, 이런 부분이 아쉽고요. 참 계속적으로 뭐 검찰의 개입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이 사실 근거도 없는 얘기고요. 계속적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국민을 갈등 일으키고, 오히려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양당에 정말 공히 노력해야 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뒷전을 한 채 이런 이 정쟁의 노래에만 빠져있는 심재철 원내대표의 모습에 대단히 심각하게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일단 그러면 백경원 네. 위원에게 심재철 원내대표 이 발언에 동의하시는지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답을 여쭤보죠.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국민들이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고, 이제 쉽게 그렇게 꺼낼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탄핵을 앞세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 이제 먼저 바꾸고 보완해야 될 그런 과제, 숙제들이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이 잘못된 방향을 그려가고 있는 이 국정 운영을 다시 이제 정상 궤도로 이렇게 돌려놔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탈원전이나 뭐 공수처, 뭐 노동정책, 경제정책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시 정상 궤도로 갈 수 있도록 돌려놔야 되는 그런 사명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탄핵이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런 과제들을, 하나하나의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이 얘기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탄핵하자고 덤비면은 굉장히 이제 많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 탄핵하자, 이 말이 그 역풍을 불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이제 민감한 상황이어서 이런 얘기를 이제 쉽게 꺼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제 통합이 됐고 이제 통합과 쇄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자꾸 더 탄핵을 비롯한 좀 다른 이슈로 자꾸 이게 스파크가 튀면 좀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이 보수의 미래 또 대한민국의 미래 또 이 선거의 미래가 잘못된 방향으로 또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우려를 합니다. 예. 장현정. 정치인의 발언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고 또 이해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공감 능력이 결여돼 있다든지요. 아니면 사회적 감수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런 발언들은 그러면 왜 도대체 국민들께서 궁금하실 겁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을 하시고 나서 그럼 왜라는 질문을 하실 텐데 오히려 그 질문은 본인이 왜 국회의원의 자리를 앉아서 국민들에게 이런 갈등을 심어주는지 왜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이 어떤 직무와 역할을 하실 건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되실지 정말 오히려 더 궁금합니다. 심재철 원내대표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 얘기는 뭐 거기까지 하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좀 시점이 지났긴 했습니다만은 두 분이 2주마다 한 번씩 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제가 안 꺼낼 수 없네요. 민주당이 사과를 하면서 일단락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 임미리 씨 칼럼이 계속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고발했다가 취한 문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 특히 공당에서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경태 위원장 얘기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저도 임미리 교수의 어떤 칼럼에 대해서 고소고발까지 갈 필요는 없었다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분명히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어찌됐건 뭐 무슨 특정 정당을 빼고 다라고 하면서 어떤 정당을 뭐 다른 당에 대한 낙선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뭐 법률상 불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또 그런 대응도 좀 세련되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회 정화 차원에서 언론과 정치가 좀 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사과를 하려면 깔끔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이제 이것 가지고 뭐 누구는 또 사과하고 누구는 또 사과하지 않고 자꾸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런 헛발질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뭐 임미리 교수 뭐 고발건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현재 뭐 강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조국 대전도 그렇고 이 민주당이 정상 궤도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다. 그리고 국민 정서에서 좀 벗어난 그런 헛발질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안타까운 상황, 네, 안타깝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은 민주당이 오만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의 어찌 보면 상징과 같은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장경태 위원장은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작년에 동물국회를 만드셨던 59명이 빨리 검찰 조사에 응하셔서요. 나경원 원내대표부터 본인이 직접 수사 받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법 앞에 많은 국민들께서 평등하다고 믿고 계십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께서 더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만이라는 표현은 이런 부분에 정말 지칭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이 세련되지 못하게 좀 뭐랄까요, 좀 그런 방식으로 좀 대응했던 건 좀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인 우리가 지켜야 될 절차와 법률상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자유한국당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혹시? 네, 괜찮습니다. 네, 없습니다. 예. 자, 두 분 토론 오늘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 그리고 미래통합당 저스티스리그의 백경원 위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